한 번 나왔지 앞에. 그 문제 제후 문제가 됐어요. 자꾸 재우라고 할 거야? 자, 교재 봅시다. 눌렀죠? 네. 볼게요. 오늘 그래프 들어간다 했죠, 그래프. 그래프 볼게요. 지난 시간에 극대 극소까지 했었죠? 기억나요? 최대체 증가함수랑 극대 극소해서 했던 그 증감표 기억나세요? 했었죠, 그렇죠? 제가 증감표는 어떨 때 썼죠? 3차 함수. 전차함수, 도함수, 3차함수 이용할 때 주로 썼었죠? 왜 쓴다 했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뭐의 변화를 몰라요? 부호의 변화를 모르죠. 부함수에서의 부호 변화를 모르니까 대체로 우리가 그 부함수의 대용으로 우리가 증감표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그걸 대체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케이. 3차 함수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몇 차 함수예요? 네? 아, 뭔 소리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 개형은 우리가 위로 블록하는 것도 있고 아래로 블록하는 것도 있죠? 두 가지를 다 좀 그려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보겠습니다. 거기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나와 있긴 한데 상관없이 어차피 도함수를 알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도 한번 1차 함수 가지고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3차 함수도 우리 한번 그려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 우리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합시다. 자, yx. 우리 원래 이거 그래프 알잖아요. 맞죠?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이 도함수 이용해서 이 함수 한번 그려볼게. 도함수 그려봅니다. 도함수는 제가 y축 그리라 했어요, 말라 했어요? 말라 했잖아. 도함수 그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몇이에요? 0기죠. 0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네. 뭐에서 뭐로 바뀌어요? 음수에서 양수. 그럼 이 음수가 뜻하는 건 뭐라 했죠? 감소. 플러스는 증가. 그리고 요 0 되는 거, 미분계수가 0 되는 거는 부호가 이렇게 변할 때는 극대 또는 극소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표시해줘.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증가해야 됩니다. 우리 참고로 그 1차 함수나 뭐 상수 함수 말고 2차랑 3차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표현이 안 돼요. 다 곡선 형태로 표현된다. 알겠죠? 곡선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럼 감소하고 증가하게 표현하면 돼.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하겠고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자, 이 fx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 2차 함수 볼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일단은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죠? 음수인 경우는 지금 그리는 그래프 개형의 뒤집어진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뒤집어진 모양. 자, 얘를 미분해줘. 도함수. 그럼 2차 함수 그려지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네요. A가 양수니까.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경우를 좀 나눠봐야 돼. 첫 번째, x축과 안 만난다. 두 번째,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 한 점에서 만나면 이 위치를 알파,
두 점에서 만난 이 위치를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지금 뭘 그린 거라고?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린 거예요. 도함수. 부호 써볼게요. 얘 부호가 뭐 변하는 부분 있어? 다 뭐야? 양수야. 얘는요 잠깐 뭐예요? 0이 되긴 하죠.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가 되네. 근데 얘는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도함수, 두 번째 도함수에 대해서는 0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 하지만 부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이 두 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 값이 존재해 안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는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풀마 마플 이렇게 변하죠. 그럼 얘는 그 값이 존재 안 존재?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럼 우리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D가 0보다 크다. 다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은 이 3차 함수의 무슨 함수가? 도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해지죠? 그래서 거기 다 써있어. 근데 결국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시 그럼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고 조건 어떻게 된다고? 3차 함수인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최고 차이에서 음수면 제 손가락 보이시죠? 이제 허공에 투명으로 쓸 거야.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만나는 교점은 똑같죠? 그럼 그 값을 가질 조건과 그 값을 갖지 않을 조건도 똑같겠죠. 그래서 최고 차이 수가 음수라 해서 방금 말했던 조건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 값을 가질 조건, 갖지 않을 조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는 꺾이는 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개형 자체가 곡선 형태로 계속 증가하는데 참고로 지금 초록색은요 3차 함수를 그린 거예요. 계속 이제 뭐 약간 그렇죠? 곡선 도로처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그려봤어. 자, 이 알파 부분에서 잠깐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의 3차 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얘 볼게요. 자, 매번 그렸던 그래프 개형이 나옵니다. 자, 알파까지는 계속 뭐가 돼야 돼? 증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는 감소. 베타부터는 증가.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의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 여기까지 되셨나요? 세 가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쓴 마지막에 쓴 게 가장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이 되겠고요. 그 값을 갖는 조건. 근데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는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래도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뒤집어지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그때 이렇게 뭐 접하는 상황이 있으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x축과 만나지 않으면 계속 증가하는 상황만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그 값을 가질 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119쪽에 위에 첫 번째 박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차 함수를 그러면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 이제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있겠죠? 맞죠? 그럼 이제 또 다시 해볼게. 여기 4차 함수 해볼게요.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경우 따질게요. 음수인 경우도 위아래로 뒤집어주면 돼. 뒤집으면 되는 거고. 얘 도함수인 3차 함수. 이 3차 함수가 얘나 얘처럼 그 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경우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첫 번째, 극값을 아예 갖지 않는 경우, 이 3차 함수가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애초에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개형이 요거 또는 요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계속 뭐가 돼야 돼? 계속 증가해야 돼.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값을 갖는 경우,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개형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다 지우고 다시 할 거야. 너무 크게 그렸어. 자, 이건 좀 더 다시 지우고. 자, 극값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도함수는 y축 그린다 안 그린다? 아, 네. 안 그린다. 무슨 축이 제일 중요하다? 네. x축이 중요하다. 근데 어디 긋든 x축을 어디 긋든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 하나야. 그럼 어디에 있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부호 변화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요? 음양. 극값 몇 개 있어? 아, 한 하나. 개. 극소야 극대야? 그거. 극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극소만 있네요. 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여기 알파라고 볼게. 그럼 뭐야? 감소한다면 증가하면 되잖아. 약간 무슨 함수죠, 근데? 2차. 2차 함수처럼 비슷하게 그러죠. 여기 근데 약간 꺾여 있잖아. 그래서 그림이 살짝 꺾여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이쪽이 조금 더 반대로 그린 것 같은데 여기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도 있다. 4차긴 하지만 개형 자체가 2차일 수도 있어요.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야. 2차랑 똑같다는 거 아니고요. 2차처럼 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가파른 좀. 약간 가파른. 뭐 한쪽에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좀 달라 개형. 이쪽이 좀 더 가파를 수도 있고 이쪽이 좀 더 가파를 수도 있고. 2차 함수는 원래 좌우 대칭하지 않아요 축으로? 근데 얘는 아닌 거야. 그런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요 개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형에서는 x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두 개. 하나밖에 안 만나는데 지금? 저 장난이고요. 두 개죠. 그 다음에 이 상위는 세 개. 세 개겠죠? 이 밑에도 두 개. 두 개. 그 밑에는 한 개. 하나. 그럼 맨 위에 여기 지나가는 거랑 x축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비슷하죠. 그 다음 위에 접하는 거랑 여기 아래 접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가운데 세 점 지나는 건 좀 다르겠네. 그래서 뭐 먼저 한 점 지나는 거부터 먼저 볼게.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 얘도 보면 교점이 x축과 한 점밖에 없어. 부호 변화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요? 음양.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자, x축이 여기 있는 경우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왼쪽의 형태는 어떨까?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왜냐면 얘도 음양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럼 감소한 다음에 증가잖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무슨 함수처럼 보이겠어요? 2차. 2차 함수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야.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볼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건 조금 개형이 달라져요. 두 점 만나면 알파 베타. 그러면 양. 뭐야 그러면? 잠깐 멈추는 거지. 감소한 다음에. 그래서 감소한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4차 함수. 약간 제가 이상하게 잘 못 그렸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두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개형은 좀 기억해줘요. 왜냐면 이 개형 꽤 자주 나오거든요. 나중 보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거 나중 가면 좀 잘 나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 119쪽에 가운데 표 부분 있죠. 표 부분에서 이제 두 점 만나는 경우 f'(x가 0이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 해서 이제 그래프 개형 보이죠. 저런 그래프 개형은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줘. 어떤 상황이야? 도함수가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근을 갖는 상황에서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점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보고 볼게요. 교점이 3개면 그 값을 갖는 x값이 몇 개나 존재하죠? 3개 존재하죠. 방금 요 앞에서 3개는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죠, 그쵸? 근데 얘는 있었어, 없었어? 뭐 무슨 소리야? 얘는 몇 개나 있어요? 3개로 늘어났네. 봅시다. 감소한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한 다음에 증가하고.
무슨 모양일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무슨 모양이야? W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W 모양의 그 4차 함수 가장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119쪽의 표현 첫 번째 f'(x가 0이 서로 다른 세 실경을 갖는 경우에는 W 모양처럼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을 좀 그래도 기억하면 이제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주고 꽤 자주 그릴 거라서 물론 이제 개념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도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저걸 통해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도함수 통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그려봤죠? 기본적인 개념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W 모양. 그럼 최고 차이의 수가 음수면 뒤집어진다 했죠? 뒤집어지면 무슨 모양이냐? M자 모양이 되는 거죠. W 뒤집으면 M자 모양입니다. 그렇게 특징도 파악해 볼게요. 요 세 개. 극값 몇 개예요? 하나. 극값이 근데 뭐만 가졌어요? 소만 가졌죠, 그렇죠? 극소만 하나 가졌어, 그렇죠? 근데 얘는 극소 몇 개 있어요? 극대는. 그럼 얘만 유일하게 극대를 갖는 개념이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겠어? 극값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극대를 갖는 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데 도함수에 대한 교점 개수로 파악해주면 되는 거지. 도함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하나이거나 두 개이면 극값을 몇 개 갖는다? 한 개. 뭘 갖는다? 극소만 한 개 갖는다.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극대 극소 합쳐서 세 개. 근데 무조건 극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세 개가 된다는 거지. 얘만 유일하게 극대가 되죠. 나머지는 극대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식으로 그거 표 119쪽의 밑에 박스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방금 말했던 성질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초에 요 세 개랑 요 하나는 극대 극소 갖는 게 달라. 개수도 달라, 그치? 그럼 너네들 생각해봐. 조건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거를 찾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이 조건을 찾는 게 더 빠를까? 일단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찾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러면 이 조건은 이 조건에 무슨 거겠어? 반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찾으면 요 세 개는 뭐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조건을. 이해되시나요? 만약 얘가 K가 1 이상이면 얘를 만족한대. 그럼 K는 1보다 어떤데? 작으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주면 된다. 뒤에 그런 유형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슨 함수는 무조건 찾아줘야 돼? 도함수 찾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찍히는 점이 극값이잖아. 극대값, 극소값. 지난 시간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무슨 값이라 했죠? 함수값이라 했죠. 그러면 극값을 가는 x값에 대한 함수값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왜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찍은 다음에 음양 또는 양음양 이용해서 증가 감소 증가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제 있겠죠. 그렇게 그리면 그래프 끝입니다. 그거 지금 말한 거 그대로 해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해볼 겁니다. 연우야. 안 들었지 너 지금 계속.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질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라고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뭐라고요? 도함수가 부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정리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민건이가 좀 진행해볼까? 도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지. 뭐랑? 그 x축이랑.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 보죠? 이랑 같은 말 보죠 그게? 네? 그게 같은 말이 보죠? 도함수가 이제 2차 아니 그거 아니.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3차 함수인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 뭐라고 했죠? 네? 못 들었어요. 수업을 못 들은 거예요? 방금 제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 민건이가 다시 뭐라 물어봐줄래? 이거나 대신 말해 물어봐줄래 너가? 네. 못 들었다길래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에요. 3차 함수인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두 실근을 갖는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정리는 안 해드렸어요. 이차 함수야 도함수가. 그쵸.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뭐냐니까? 뭐죠 민거나? 판별식 영역. 그래요. 네. 정리를 해도 지금 중간에 갑자기 물어볼 거야. 자 일단 도함수 그려볼게요. 보지마. 자 이거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되나요?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2차 함수는 뭐 지난 시간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자얘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2점. 그럼 그 값을 무조건 가져 안 가져? 가져요. 가져요. 여기 도함수 그린 거죠? 자, 우리 그럼 증가표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책 봐봐. 책은 뭐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증가표 쓰고. 저거 이제 우리 안 쓸 거야. 오늘부터 안 써 이제. 저거 쓰면 너무 오래 걸려. 증간표는 딱 지난 시간까지만이었어. 오늘부터 저 증간표는 머릿속에 잠깐 저장만 해주세요. 왜냐면 있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야. 있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너네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또 증간표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잠시 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도함수를 잘 못 그리거든요. 이제 그럼 도함수 못 그리니까 이제 계속 증간표 써야 돼. 네, 오늘은 일단 오늘 이후부터 미적분 원할 때는 일단 머릿속에 증간표는 잠시 어딘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 나중에 꺼내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 이 두 가지 극값 찾아줘야죠. 부호만 먼저 써보자. 자, 부호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그 사이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증가, 여기서 증가, 여기 감소. 그럼 마이너스 4일 때는 극대야 극소야?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 극소. 여기까지 표시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함수값 찾아줘야 돼요. 요 두 개. f 마이너스 4는 극 대값, f 마이너스 1은 극 소값. 같은 말 한 거 아니지 방금? 잠깐 시간 생략할 거는 시간상 값을 잠깐 볼게요. 얘는 10이라고 돼 있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했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더 위에 찍히는 거 맞지? 이쯤에 찍어볼게요. 얘 밑에 찍어볼게. 그러면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고 여기까지 갈 때는 감소하고 다시 오른쪽 갈 때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 다음에 감소한 다음에 증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거기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x축, y축까지는 표시를 원래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개형만 좀 파악하고 싶다면 여기까지만 전사도 괜찮을까요? 여기다 x축, y축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 우리가 함수값도 구해놨으니까. 어디 x축 있고 어디 y축 있는지는 뭐 제가 안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표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오늘 좀 더 할 거야. 방정식 할 때는 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4차 함수. 자 우리 이제 4차 함수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4차 함수는 계속 증간표를 표현했어요. 이제 오늘은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x까지 묶이나요? 마이너스 4x 묶여요. 민수분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니? 3개. 3개. 그럼 연우야 극값 몇 개 있어요? 극값 갖는 x값 몇 개 있어요? 2개. 3개겠죠? 방금 3개라 했는데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잘못.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기본적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왼쪽에 이르는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하지 않았어? 그때 최고차의 함수가 뭐죠 지금? 마이너스. 음수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돼? 뒤집. 뒤집으면 돼. 교점 몇 개가 생기게끔? 3개. y축이 필요 없어. x축만 제가 그려. 그럼 이렇게 그 짜증 우리가 표시할 수 있잖아. 괜찮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 순서를 쓰면 돼. 얼마나 편해? 증간표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편해. 좋죠? 자 그러면 또 부호 표시합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대, 0일 때는 소, 1일 때는 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세 가지에 대한 함수값은 꼭 찾아줘야 돼요. f 마이너스 몇이에요? 이건 해봐야 돼. 1. f0은 몇이에요? 3. f1은 또 1이죠? 맞아? 그럼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찍고 위에 찍고 밑에 이렇게 찍고 할게. 괜찮죠? 여기까지 해도 돼? 변호인수. 반대. 뭐가? F1 F1이 네 개봉청 4예요 4.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까지 뭐가 돼야 돼? 증가해야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네. 그럼 아까 4차 함수 그래프 기본적인 개형이 뭐라 했죠 원래? 그럼 뒤집으면 M. 그래서 M자가 나오는 거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오케이? 여기 페이지에 있는 이 네 문제는 꼭 풀어봐셔야 돼요. 그래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연습이 좀 필요해, 알겠지? 왜냐 계속 뒤에 나올 거야. 최대 최소 방부 등식 할 때 뭐 할 때 계속 나올 거니까 확인해 주세요. 필수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3차 함수가 뭘 가져? 값을 각도록이네요. 맞아 아니에요? 이제 바로 나와야죠. 여기는 다시 물어볼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뭐라고요? 이거 A. 아. 이제 부호가 달라. 얘가 A. 바로 말하면 안 돼? 바로 말하면 안 돼? 바로 안 나와? 소연아 뭐야? 도함수가 x축에서 2점에 같은 말? 판별식이 네. 뭐라고요? 마지막 것만 알려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결국에 접근하는 방법은 판별식으로 쓸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무슨 함수 찾아요? 도함수. 도함수. 원래 함수 가지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머릿속으로 하지 않은 이상 없어. 뭐 도함수를 그릴 필요가 있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되잖아요. 짝수 공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나올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양변의 구로 다 나눠져 안 나눠져요? 나눠진 것 같은데 내림 차순 정리할게요. 인수분해 돼 안 돼? 그럼 부등식 풀 수 있잖아, 그렇지? 혹시 또 조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분한테 질문할게요. 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분들 한 명 빼고. 이런 씨. 뭐야 이거.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요? 저 일본에서 그 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네요. 왜 있을까요? 그 3차 함수. 3차 함수네요. 최고차항이 0이 돼안 돼요? 절대 안 되네요. 중간에 없어지네요. 그거 여기 최고차항 수가 양수라. 최고차항 수 0이면 돼안 돼? 반대. 안 되네. 3차 함수라서 이런 젠장 다시 써야 되면 중간에 끊기죠. 저는 이렇게 맞죠? 최고 차항의 수가 0이면 안 되니까 여기 추가하네. 2번 볼게. 2번 얘들아 2번은 방금 1번 문제는 어때요? 반대. 반대네. 그러면 조건도 반대. 반대로 하면 돼. 얘네 뭐라 그러면 조건이? 반대로 그럼 조건을 말해봐. 판베스티가 뭐다? 작다. 뭐야? 크다의 반대는 작다인가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죠? 무슨 함수가? 도함수가. 이렇게 푸는 거 꽤 많이 나와. 뒤에 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배씩 써주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 범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렇죠?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필수 19번 보겠습니다. 설명만 길지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 그래프 접근하는 설명이 좀 긴 것 뿐이었어. 오히려 얘들아 최대 최소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요.
범위에서는 극소값 같고 다음 범위에서는 극대값을 갖도록 그러면 도함수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두 개의 교점의 위치에서 극소가 되는 위치는 요 범위 안에 극대가 되는 위치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도함수부터 찾아줍시다. 무조건 도함수부터야. 자 봅시다. 무슨 볼록한 이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가요?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상 무조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 이 문제에서 0하고 1, 그쵸? 0과 1. 자, 0의 위치 수 후보 알려줄게요. 1번, 2번, 3번. 어디에 들어가냐? 0의 위치는? 1번 1번에 들어가네. 왜냐면 지금 여기가 부호가 뭐로 바뀌어?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는 위치 맞아요? 네. 근데 얘는 0하고 1 사이 있어야 된다며. 그럼 1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도 괜찮잖아. 하지만 5의 위치 때문에 그때값 극대 위치가 1보다 크다. 여기가 극대가 되는 x값의 위치죠. 그럼 얘보다 왼쪽엔 1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번, 3번 중에 어디 들어가지 무조건? 2번 그렇죠. 2번 위치에 1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어느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도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작아야 되는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큰 상황이 나와야지만 요 개형이 그래프 상황이 나오는 거 도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등호는 다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등호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거는 2차 부등식 그냥 연립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립 한번 해봐야 돼요. 다음에 좀 다른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공간이 모자라네. 이거 지워야 된다. 다음 범위에서 극대, 극값 다시 할게요.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또 미분, 도함수 이번엔 무슨 볼록해요? 아볼. 일단 그 값을 둘 다 가져야 되잖아.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도 만나야 되는 거고. 여기가 극대가의 위치고요. 여기가 극소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몇 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 1은 어디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값만 알고 있어도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니?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세 가지 확인해 줘야 돼. 뭐죠? 또 그치 세 가지.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에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얘는 왜 확인 안 했어요? 부호가 다른 두 개가 있으니까. 부호가 다른 두 개 있으면 축의 위치 상관 있어 없어? 없어. 판별 상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함수값만 따져주는 거야. 근데 얘는 부호가 두 개가 어때요? 같죠? 부호가 두 개 같으면 마이너스 1과 1이 뭐 여기 같이일 수도 있고 여기에 같이일 수 있는 상황이 다 고려되는 게 안 돼. 다 고려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런 상황 우리가 안 되게끔 하려면 방금 말했던 세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함수값부터 해볼까? 써놓은 거부터 둘 다 양수. 그 다음에 무슨 식 쓰라고요? 판별식. 마지막 뭐 쓰라고요? 축의 위치. 자, 축 어떻게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뭐랑 뭐 사 있어야 돼요? 마일과 1 그래서 요거를 4개 적용 하나, 둘, 셋, 4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등식, 연립 부등식 푸는 거라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이거 다만족하는 거 찾는 거 다만족하는 거 해야 돼. 자 얘랑 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다른 상황이야. 조금 다른 상황이야. 발전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몇 차 함수로 나왔어요? 4차 함수예요. 우리 4차 함수는 도함수인 x 다시 할게요.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만 만날 때만 극대를 간다 했어?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만 극대를 간다고 아까 설명했어. 1번 봐봐. 뭘 물어보고 있니? 극대 값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죠. 그럼 결국엔 이 4차 함수의 몇 차 함수인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세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 줘라 가 되는 거고요. 2번 볼게요. 그 값을 하나만 갖도록 방금 말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반대되는 상황이야. 아까 말했잖아. 그 교점이 3개인 상황에 뭐야? 그 값 무조건 몇 개라고? 3개 나와. 근데 나머지 교점이 하나거나 2개인 상황에서는 그 값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었다 했었지. 그럼 거기서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반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 구한 다음에 2번은 따로 풀 필요 있나? 없어요. 1번 범위를 반대로 그냥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해 볼게요. 4x로 묶입니다. 맞나 이렇게? 얘가 교점 몇 개 생겨야 된다고? 3개 생겨야 돼요. 그럼 밑줄 친 부분은 0 제외하고 몇 개 더 생겨야 돼? 2개 더 생겨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세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gx로 따로 잡을게. 그럼 첫 번째 이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2점 더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g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0 외에 두 가지 교점이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찾으면 그게 1번의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 판별식 2제곱 마이너스 4h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G0 A가 0이 아니다. 이거 뭐 나오지 그러면? 1번에 답 뭐 나와 그러면? A가 뭐보다 작고? 4분의 9보다 작고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죠? 그럼 2번의 답은 이거의 조건을 다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A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두 번째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쉬었다가 뒤에 최대 최소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 알겠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방구등식 들어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